우리 남성분들 무슨 뭐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부엌을 들어가라 그래 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제가 오늘 앞치마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어떨 땐 개똥도 아주 약으로 기묘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이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전립선 있으시잖아요. 여성에게는 자궁이 있듯이요 남성분들에게만 있는 이 전립선, 우리 남성분들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오래도록 성기능, 성생활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잘 유지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전립선에 정말 꼭 필요한 요리를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3분 이내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 방법, 그러면서도 전립선에는 진짜 그야말로 직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음식 조리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혹은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근데 이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50대 이전에 젊은 사람들한테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남성들한테 나타나는 그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은 정확한 거는 아직 알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먹으면 여러분들의 그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효과가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기적인 그 잠자리의 사랑을 나누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참고 안 하시는 것도 이것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해놓고 주기적인 사랑 꼭 나누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라면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셨거나 했을 때 일어나면은 얼굴이 붓잖아요. 얼굴 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전립선도 더 많이 붓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요 음주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갑자기 소변이 막 마려운데 한 방울도 안 나올 때 그럴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은데 이게 과한 음주는요 전립선 비대증에 정말 독약 중에 독약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육류보다는 그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요. 과일도 좀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 우리 동양인들보다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 전립선에 관한 그 질병이 많게 마련인데요. 이유인 즉슨 식생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주 생활이 육류가 주식이고 그 다음에 우유나 치즈, 버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전립선을 안 좋게 만들어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으로 이민을 가면 이상하게 동양인들도 전립선에 관련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이유인 즉슨 식생활이 그 사람들도 서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쪽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게 되니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 포인트,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예요.
과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채 가게에 있지 않고요. 과일 가게에 낼름 올라가 앉아 있어요. 뭘까요? 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요거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의사들 얼굴이 퍼렇게 질려간다. 아시겠죠? 네, 바로 토마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토마토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영양가는요,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전립선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참, 그러기 전에 왜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조리법을 가르쳐 줘?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이코펜이요,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 조리해서 익혀서 먹을 때 훨씬 한 10배 정도까지도 높게 영양분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계란하고 같이 조리를 했을 때 이 효과가 더 증가시킬 만큼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 계란과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렇게 부엌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무슨 뭐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부엌을 들어가라 그래?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 몸에 좋은 음식 누구 손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습관, 연습 필요합니다. 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식용유 아무거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따라 놨거든요. 기름을 좀 붓고요. 먼저 아주 정말 빨리빨리 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토마토 하나에 계란 한 2-3개 정도 풀으면 되는데 오늘 계란 저는 2개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살짝 집어넣고요. 계란에다가 설탕을 살짝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설탕은 집어넣지 않았고요. 소금만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익혀줍니다. 계란을 익혀주고 계란이 어느 정도 익혀가잖아요. 자, 그럼 보시겠어요? 이렇게 계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익혀줄 때 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저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막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그러면 익고 나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남성분들 귀찮으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고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덜 생긴 게 얘를 덜어내고 기름 한번 더 둘러서 파를 살짝 넣어서 한번 파기름을 내주면 훨씬 더 파향이 나서요. 계란에 그 누린내 같은 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파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가 살짝 숨이 죽었을 정도의 토마토를 집어넣어 줍니다. 토마토를 집어넣어서 볶아줘요. 토마토의 크기는요, 하나면은 한 6등분, 8등분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자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토마토가 숨이 죽어가고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여기다가 계란을 아까 먼저 부친 거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굴소스가 있으시면 굴소스 살짝 넣어줘도 되고요. 어머,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네, 덜어내야 되겠네. 네. 굴소스도 없으시면 간장이나 소금 아무거나 넣어서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떨어뜨리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얘를 토마토 계란 볶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이름을 하던데요. 자,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물이 안 생기고 다 잘 됐어요. 빨리빨리 볶아주면 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물이 조금 생기면 여기다가 녹말가루를 살짝 집어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맛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제가 아는 분이요, 60대 초반 때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매일같이 이 토마토를 하나씩 몇 년 동안, 거진 한 10년 가까이 매일같이 하나씩 드셨습니다. 지금은요, 전립선에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으시대요. 네, 이 토마토를 먹는 걸로 이미 발병된 병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부터 값도 싸잖아요. 토마토 매일 하나씩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드시면서 전립선 병 미리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기네 TV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한 번 더 먹어야지. 네, 고맙습니다.